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킴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소식을 준비했어요. 첫 번째는 3억 로또 분양, 두 번째는 급변한 아파트 거래량에 대해서 소개를 드립니다. 오늘 내용 중요합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운정 3지구 A20블럭 본처액이 드디어 시작이 됐습니다. 과연 어느 정도 가격에 나왔고, 또한 사전처약 당첨자들은 얼마나 포기를 했고 계약을 유지했는지, 마지막으로 이거 처약할 가치가 있는지까지 쉽게 정리를 드리고요. 추가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고양 창릉지구나 하남 교산지구나 아니면 부천 대장지구나 이런 곳은 본청약 언제 진행하는지도 일정을 공개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급변한 아파트 거래량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릴 건데, 이 급변한 거래량은 이제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가격 변화 요인이거든요. 그 변화에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까지 전망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주 운정 A20블럭 공공분양 본처역입니다. 자, 이 A20블럭이 관심을 많이 가지는 이유는요, 바로 GTX A 노선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보 한 11분으로 가깝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꼭 차로만 의존해서 가야 될 거리도 아니에요. 이 GTX A 노선 운정역은요, 운정중앙역으로 명명이 확정이 됐고요. 12월 말에 개통이 예정입니다. 그럼 서울역까지 약 18분, 그리고 미래에 개통될 삼성역까지는 23분 만에 접근이 가능해져요. 자, 아파트 가격, 특히 신도시 가격은 주요 업무지구의 지하철 접근성으로 결정된다 말씀드렸는데, 운정 A지구는 그동안의 운정 신도시와 다르게 이제 이런 도심 지역 접근성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도 아무래도 다른 가격이 형성될 거라는 기대가 있고, 이 주변으로 이제 가격도 굉장히 높게 형성된 편이죠. 거기서 공급되는 공공 분야이다 보니까 관심이 집중이 됐습니다. 파주 운정 3지구 A20블럭 공공분양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파주시 목동동 파주 운정 3지구 A20블럭에 공급되고요. 612호가 공공분양으로 나왔습니다. 이 중에서 사전청약으로 474호가 빠져요. 전매자는 3년, 거주임무 3년이고요. 2027년 8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파주 1년 이상 거주자 30%, 경기도 20%, 기타 지역 50% 배정되기 때문에 수도권 전역에서 지원이 가능해요. 접수는 10월 15일부터입니다. 자, 두 개 타입으로 공급됩니다. 전용 74 타입 142호, 분양가는 4억 100만원에서 4억 2,700만원, 확정일은 584만원에서 585만원이 나왔습니다. 전용 84 타입은 470호가 공급되고요. 4억 5,400만원에서 4억 8,400만원, 확정일은 640만원에서 622만원이 나옵니다. 전용 84 타입 4억대 분양가를 저는 올해 처음 본 것 같아요. 와, 이젠 지방도 4억대가 안 나오거든요. GTX 도보로 이용 가능한 지역이 4억대에 나왔습니다. 사전청약 당첨자와 이번에 청약 넣는 분들의 분양가 대금 납부 방식이 달라요. 먼저 사전청약 당첨자는 계약금이 5%, 중도금 30%, 잔금 65%고요. 중도금 납부는 2026년 8월 21일입니다. 이때 30%를 납부하는데, 중도금 대출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될지 안 될지 모른다고 입주자 모집 공고에 나와 있어요. 일단 이런 건 넣으시고요. 만약에 중도금 대출이 혹시 안 된다 하면은 본인이 이제 전세금이든 이런 걸 확 빼가지고 집어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너무 걱정 많이 안 하셔도 돼요. 자, 비사전청약 당첨자는 계약금 10%, 중도금 30%, 잔금 60%고요. 1차 중도금 납부는 2025년 10월 21일, 2차 중도금 납부는 2026년 8월 20일입니다. 15%씩 납부해요. 중도금 비율이 다른 데 비해서 절반 수준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장점이 뭐냐면은 잔금 시점에는 중도금 이자만 몇 천만 원 나오거든요. 그것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분양가도 그렇고 분양가 대금 납부 방법도 그렇고 여러모로 저는 굉장히 장점이 많은 분양이라 생각을 해요. 사전청약 대비 분양가는 얼마나 올랐을까요? 2021년 10월 2차 사전청약에 포함이 돼 있었거든요. 자, 74 타입은 당시 3억 7,800이 나왔는데 4억 2,700으로 13% 인상이 됐고요. 84 타입은 4억 3,400만원에서 4억 8,400만원 12% 인상을 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사전청약 공급했던 건 지금 15에서 한 20% 정도 분양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좀 억제된 측면이 있었어요. 이한준 LH 사장이 이것을 보고 우리가 분양가 상승을 최대한 억제했다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4억 8,400이 여기서 끝은 아니에요. 무조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옵션이 있는데, 그거 감안해도 5억이라고 본다 하더라도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에 매력적인 입지입니다. 자격되신 분들은 다 넣어보세요. 사전청약 당첨자는 얼마나 지위를 유지했을까요?
580명을 선발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474명이 이제 입주자 모집 공고에 떴습니다. 82%가 유지한 것으로 보여져요. 이 474명도 아마 포기한 사람도 있을 건데 제가 볼 땐 분양가 보니까 포기할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본초약 물량은 138호가 나왔기 때문에 자격되신 분들은 꼭 넣어보세요. 4억대 분양가면 뭐 말할 필요 있나요? 무조건 넣어봐야죠. 근데 검단도 그렇고 운정도 그렇고 입지 좋은 곳에 저희가 추천을 드리면은 이런 분들 많아요. 청약을 넣기 전에 막 주변에 물어봐요. 주변에 물어보면 사람들이 야 거기 너무 외진데 너무 멀지 않냐, 이거 발전 가능성이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다 한마디씩 더합니다. 그런 한마디씩을 더해서 결국은 선택을 안 한 경우가 많거든요. 물어보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공부하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알아요. 내가 괜찮다 싶으면은 그냥 과감하게 넣으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이거 경쟁률 굉장히 높을 겁니다. 벌써 올해 네 번째 본청이 나왔습니다. 인천 계양 A2, A3 블럭, 동작구 수방사,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파주 운정 3지구 A20 블럭까지. 근데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다른 3기 신도시는 도대체 언제 나오냐? 그것도 한번 소개를 드릴게요. 3기 신도시 본청약 일정 공유 드립니다. 하남 교산 신도시 A2 블럭은요 2025년 3월에 예정이고요. 신도시 A1 블럭과 A3 블럭은 2025년 3월입니다. 그리고 고양 창릉 3개 블럭은 2025년 상반기, 부천 대장지구 4개 블럭은 2025년 상반기에 예정이 되어 있어요. 한 6개월에서 10개월씩 다 밀린 상태죠. 사전 청약을 대거 쏟아낸 왕숙 신도시 A1, A2, A24, B1, B17 블록 같은 거는 2025년 7월부터 2025년 11월에 사전 본청약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왕숙지구가 착공을 되게 빨리 했는데 실제 공급은 좀 딜레이가 됐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2025년에 1만 호 이상의 본청약이 예정이 돼 있고요. 이 중에서 한 70, 80%는 사전 청약 당첨자가 가져갈 것이고, 이 중에서 한 2,000호에서 3,000호는 본청약 공공분양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이제 고액 통장 가지신 분들은 이때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앞으로 이런 온전한 공공분양이 잘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고액 통장 이럴 때 쓰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당첨자 지위 유지할까요? 많은 분들이 댓글로 문의를 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분양가도 오르고 있고 언제 입주할지도 잘 기약이 없는 상황. 그나마 본청약이 진행됐으면 이제 입주 지정일이 나와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데, 주변 시세 보면 계속 올라가고 있고 전세값도 올라가고 있고 집도 사는 추세다 보니까 나만 이루고 있는 게 맞냐 고민이 되실 텐데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은 다 공공분양 형태로 갔잖아요. 어지간하면 기다리세요. 얘가 지금 나오고 있는 일반적인 민간 분양이나 3기 신도시 민간 분양에 비하면 거의 해자 가격 파격적으로 저렴한 가격이거든요. 이거 비싸다고 하시면 다른 데 갈 데가 없어요. 이걸 꼭 움켜쥐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돈을 잘 벌어서만 고가 아파트 살 수 있는 거 아니면은 잡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급변한 아파트 거래량입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 10월 5일 기준 9월 아파트 거래량 봤더니 1,906건입니다. 8월 거래량 대비 무려 51%나 감소했어요. 그리고 9월 거래량 대비해서 10월 거래량 추세도요, 뭐 늘어나는 추세는 지금 보이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8월 거래량이 얼마나 나왔는데 9월 거래량이 절반 수준이냐? 8월 거래량이 6,000건이거든요. 그럼 6,000건대 거래량 절반 수준이면 약 3,000건 정도 내외가 추정되네. 올해 서울 아파트 거래량 제일 적었을 때가 1월달, 2월달 2,500건대였거든요. 그때 수준만큼 지금 떨어졌다는 거죠. 경기도 아파트 거래량도 비슷합니다. 지금 10월 5일 기준 9월 거래량이 5,644건인데 같은 기간에 8월 거래량에 비교해서 40%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10월도 9월과 좀 비슷한 추세로 보여요. 물론 데이터가 더 쌓여야 됩니다. 자, 그럼 9월 거래량이 8월보다 40% 줄어들었다는 거는 어느 정도 나온다? 7,689, 7건으로 예상이 돼요. 7월 거래량 15,000건에서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고 연중 최저 수준으로 이제 거래량이 감소한 상태라는 거죠. 거래량 급감 세 가지 원인 말씀드리면 아시겠지만 이제 올해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간 피로감도 있고요. 두 번째, 대출 규제가 트리거로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11월에 발표될 예정인 그린벨트 해제 공급 소식을 기다리는 대기 수요도 늘어난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10월에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9월 거래량 대비 10월 거래량, 서울이랑 경기도 모두 다 약간은 비슷한 수준으로 간 것처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벌써 판단하기엔 데이터가 너무 부족합니다. 그리고 10월 들어서면부터 좀 지역별로 부동산의 의견이 조금씩 달라요. 여전히 조용하다, 아니다, 집 보는 사람이 많아졌다, 좀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다, 이런 의견도 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데이터 추세가 쌓여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10월 거래량이 줄어든다는 건 다른 의미가 있어요. 3개월 정도 거래가 줄어들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아파트 거래량은 가격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사람들이 안 사면 가격은 떨어지게 돼 있는 구조예요. 3개월 동안 거래가 급감하면 한 5% 정도 하락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미 7월에는 꿈도 못 꿨던 조정되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어요. 7월 달에는 깎아달라 그러면 바로 매물 거둬들였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값 주고 다 사야 됐다가 지금 한 2천이든 3천이든 조정되는 지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거래가 한 달 정도 더 급감하면 더 본격적인 조정이 가능하거나 호가가 낮아질 거고요. 또한 중요한 게 지금 매물이 부족한 지역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매물이 부족한 것도 겨울이 되면 좀 늘어나는 특성이 있어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겨울에는 갭 투자자들이 한시적으로 제값 받고 집을 팔 수 있는 시기라서 생각보다 급매가 많이 나온다고. 현재 시장 조정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인가요? 금리 인상과 대출 한도 축소입니다. 자, 이렇게 규제가 가해지다 보니까 거래량이 급감하고 대출 수요도 감소했어요. 근데 내년 1월에 어떻게 돼요? 은행권의 대출 한도가 리셋이 됩니다. 물론 리셋된다고 바로 대출을 펑펑펑펑 늘리진 않겠지만 지표가 중요하겠죠. 근데 올해 12월부터 9월 거래량이 잔금이 치러지면서 대출이 급감할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1월에도 거래량이 줄어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모든 부동산 시장에 타격을 가하는 금리 인상과 대출 한도 축소를 다시 조정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대출 금리나 한도가 본격적으로 조정이 될 것이고 거기에 금리 인하와 같이 맞물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 조정이 앞으로 계속 이어지면서 부동산 시장 대폭락으로 이끌 것이냐 아니면은 일시적인 조정이냐 이런 것도 한번 원인을 보면서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조정장 얼마나 하락할까? 어디를 사야 될까? 저희가 멤버십 영상에서 이번에 얼마에 사야 될 것인가? 어디를 사야 될 것인가? 서울과 경기도 지역을 나눠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번 겨울에 전세 만기되시는 분들 멤버십 영상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